이번에 경선을 보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좀 재미없게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극대화시켜놨습니다. 정당 내의 당원들의 판단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뭐 밖에서는 내란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란 또 유발 세력도 옆에 계시니까요. 한번 좋은 얘기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담아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컨텐츠인 만큼 셀프 디스를 먼저 자진해서 해주셔서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슈터리 김범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를 날카롭고 또 거침없이 털어보는 이슈터리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거침없이 한번 털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전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파면 선고, 그리고 치러질 조기 대선, 정말 핫한 이슈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핫한 이슈로 세 분을 모시고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정말 이야기꾼들 모셨습니다. 먼저 김성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예,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992년에 인천경실련에 입사해서 올해로 31년째 됩니다. 뭐 시민운동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는요, 22년도부터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역경실련 활성화를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인천을 넘어서 전국구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성원 차장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이시죠? 우리 유재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평갑의 유재영 당협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터리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정치에 관한 그 이슈를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밖에서는 내란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란 또 유발 세력도 옆에 계시니까요. 자, 한번 좋은 얘기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담아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컨텐츠인 만큼 셀프 디스를 먼저 자진해서 해주셔서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중구 강화 옹진 지역위원장 우리 조택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 강화옹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슈터리에서 불러주는데 주인공이 아닌데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참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불러줘도 고맙습니다. 네, 얼굴 표정은 전혀 부담 안 느끼시는 표정이시네요. 그래요? 네, 편안하게 한번 오늘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얘기해 볼 주제는 우리 6월 10일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조기 대선 확정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우리 유재용 위원장님, 예. 국민의힘 지금 경선 레이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뭐 일단 뭐 갑작스러운 대선도 아니고 뭐 저희가 탄핵을 2번 당하고 두 번째 치르는 대선이라서 뭐 각 정당마다 다 준비는 잘 돼 있다고 보고요. 네.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이번에 그 탄핵 수단은 좀 다르다고 저는 이제 판단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 뭐 운명 공동체 뭐 이런 프레임으로 허망하게 저희가 탄핵을 당했다고 하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의회 권력, 그다음에 그 국정마비를 시키고 또 줄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대표적인 값이 그 현재 지지율을 보면은요 예전에 자유한국당 때 탄핵 때는 8%, 뭐 12%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을 보면요 35%에서 37%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지난 탄핵 때 결과를 보면은요 그 대선 때 지난 탄핵 이후의 대선을 보면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요 세 후보가 받은 표하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야당 쪽에서 이제 문재인 그다음에 심상정 요렇게 받은 표를 비교해 보면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받은 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의 국민의힘 분위기는 한덕수 총리도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그 한동훈 대표도 있고 또 이런 새로운 보수 세력이 이렇게 집결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당히 좀 그 다르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민주당의 이번에 경선을 보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 당은 그래도 지금 뭐 그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유승민 이런 후보들이 좀 사퇴는 했지만 원희룡 장관까지 사퇴는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 있고 또 반성의 태도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그 사법 리스크가 많은 민주당과 싸우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이라는 주도권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엊그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그 지지율 차이가 한 5.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전의 탄핵 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흥행 요소도 있다라고 좀 이제 읽히는데요. 네. 우리 조택상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민주당은 좀 당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예, 민주당도 이 갑작스럽게 이제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 대통령 선거가 뭐 민주당에서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 주권을 이양해 줬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1.2.3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그런 그 결과를 봤습니다. 아, 국민에게 총뿌리를 대는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계엄군으로 국회에 진입했던 이 특수부대가 뭐 국회를 침범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까? 특수훈련을? 이런 것을 직접 국민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이번 그래서 이제 내란으로 규정돼서 갑작스런 경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뭐 김경수 전 도지사 뭐 이런 몇 분이 좀 나오시고 있는데요. 좀 재미없게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극대화시켜놨습니다. 홍보로 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3년 동안 이재명 대표, 당대표를 홍보해 준 결과가 됐죠. 왜냐하면 정말로 잘못해서 검찰에 대해서 무슨 벌을 받았다면 모르는데 이미 2번에 걸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조사한 것이 무죄 2번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홍보해 주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경선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또 만만치 않게 또 흥행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성원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상황. 일단은 탄핵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 일방이 아니라 양쪽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서로 간에 타협하거나 대화와 타협, 협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을 한 만큼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그런 정치를 양당이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경선 이제 본격적 레이스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뭐 50%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뭐 이런 경선 룰 방식도 뭐 제시되고 있고, 뭐 유불리를 따지는 뭐 의견들도 뭐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유재영 위원장님, 네. 요즘 경선 방식 국민의힘 혹시 정해졌나요? 정해졌죠. 표면적으로 경선률은 4대 2대 1 해가지고 4명, 2명, 1명으로 추린다 이렇게 돼 있지만 외곽 조직에서 바라보는 건 4대 2대 1 플러스 알파. 그 외에 그 세력들이 보는 거는 4대 2대 1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저희가 이제 4월 16일 수요일 날 1차 경선자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한 10여 명 내외 정도 될 것 같고요. 4월 22일 화요일 날 100% 국민 경선을 통해서 4명의 경선자를 발표하고 29일 날 또 5대5 해가지고 또
한 명이 50%를 넘으면 그냥 그대로 그 후보가 결정되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2명으로 추리고 그다음에 5월 3일 날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를 발표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네, 뭐 자출론이 지금 네네네. 제기되고 있죠. 근데 그 외곽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 그 선출된 후보와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과 단일화 작업. 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데 이제 무게추를 좀 갖고 있고 이런 얘기가 또 왜 나오냐면 예전에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난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님은 지금 절대 얘기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대선에 디귿자도 끝내지 마라 네. 얘기는 하지만 전혀 실제로 무반응이시죠. 본인은 네. 그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심중에는 좀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파파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누가 됐든 한덕수 그 총리가 됐든 지금 저희 당에서 나온 그 후보가 됐든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그 다음 작업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그 개헌 세력 지금 반 이재명 세력들하고의 연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네. 이런 관점에서 그 경선의 마무리를 끝까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요. 아, 그 네. 다만 이번에 경선에 이제 변수로 지금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건 뭐냐면 뭐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렇게 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의 표심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불출마 선언의 배경은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자기들 반성이죠. 그 자기들의 반성과 또 큰 틀에서는 그 보수 진영의 화합, 단합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한 길, 한 길로 가는 길, 또 헌신 이렇게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당정을 잘 이끌지 못했던 자기 성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큰 승리를 위한 어떤 그 제목으로서의 그 본인들의 목표에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또 힘을 또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그렇죠.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경선 방식이나 룰이 좀 정해졌나요? 우리 조택성 위원장님? 예, 오늘 저도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온라인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경선 방식은 이제 국민 여론을 50%, 당원 50% 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시에 나올 예정인데 아마 그렇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서 어느 후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경선 방식이 정해지고 나면 어느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가 결정되면 결국 국민의힘 그 대표 주자와 우리 민주당의 결선 투표가 되겠습니다만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과연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뭐 좋은 쪽으로 다 돌아보는 거죠. 선거는 서로가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총뿌리를 대면서 자기가 파면을 당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가치를 무시한 세력과 헌법을 수호하자는 세력의 결과물이 우리 국민적 선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민주당에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성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앞서고 있지만 그래도 김동연 지사랄지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다른 주자분들의 그런 판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방금 얘기 제가 했듯이 워낙 그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면서 그 3년 동안 워낙 이재명 당대표 홍보를 너무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경선 주자들하고의 차별이 좀 있죠. 정세균 전 대표님이나 김동연 지금 현 도지사님이나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불구하고 홍보 면에서만큼은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홍보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준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경선에 있어서는 유리한 고지는 확실하게 점령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조국 대표가 있다라면 상당히 그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참 아주 신선한 충격이고 참 멋져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민들도 그렇고 민주당 당원도 그렇고 조국 그 신당에 좀 신세를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결과는 나중에 좋은 평가를 조국 그 개혁당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50% 당원 투표하고 50%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경선 룰 아니냐라는 또 일각의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원들이 더 존중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으로 간다라면 또 반대급부로 역선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국민들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이 선한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라면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그 50% 주는 건 합당한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유재용 위원장님 역선택 방지 조항이 지금 경선 룰에 있나요? 다 있죠. 근데 국민의힘 경선 방식은 뭐 기존에 있던 경선 방식으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네. 민주당 경선 방식 갖고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이렇게 봐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총리하고 후보하고 경선할 때 뜨끔했죠. 마지막에 뭐 좀만 더 있으면 역전도 가능했고. 근데 네. 이번에 경선 방식을 5대5로 이렇게 완전히 바꿔서 국민 경선 방식이 아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후보들 들러리 세우는 건 난 상당히 좀 불만이라고 개인적으로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지금 지난번 경선에서 우리가 그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 그다음에 지금의 움직임을 보면은요 완전한 추대식을 만들기 위한 본인의 혼자 단독적으로 가기 위한 길을 로드맵을 쫙 깔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는 것 시선도 또한 그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종인 지사라든가 뭐 지금 그 김두관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 사실 선수가 방식에 갖고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는 것 자체도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 방식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식의 그 얘기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윤심에 지금 계신 분들이 그 권선동, 권영세 두 분이 지금 당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5대5 방식으로 가잖아요. 이 방식은요 한동훈 후보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용하고 간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는 경선 방식으로 따지면 민주당보다는 저희 국민의힘이 좀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경선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힘 자랑을 좀 하셨는데요. 네네, 최태성 위원장님. 이 경선 방식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리 방식이 좀 뭐 나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당원들한테 투표를 다 합니다. 다 의견을 묻고 그 의견 4가지를 우리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민주적 방법으로 하고 있다. 또 5대5라는 방식은 그냥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면 당원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의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100%로 간다라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일 적당한 선이 5대5가 제일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으로선 더 멋진 방법이 나온다라면 그런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국민의힘도 특별한 그 좋은 우리 국민들한테 환호할 수 있는 답을 못 찾고 있고 우리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게 5대5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해도 우리 국민들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공정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도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선 룰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계엄이
발생하고 이렇게 탄핵이 진행됐던 건 민주당도 작년 7월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었고 또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대5로 정했다는 건 그러면 그전에 저번에 있던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있었던 경선 방식은 잘못됐던 건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 김성원 차장님, 각 당의 의견들이 조금 나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뭐 아까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거는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맨 처음에 실시할 때 국민의힘은 100% 이제 여론조사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아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50%의 경우에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두 정당 모두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정치적 성향을 먼저 확인하고서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양대 정당 후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중도층의 표심이 어떠냐에 대한 판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 경선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인 이제 필터링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경선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그 후보들이 각각의 장점들을 국민들이 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런 룰로 했을 때 얼마나 경선 레이스에 좋은 후보들이 경쟁을 치룰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의 표심이 또 또 선거에서 크게 작용을 하는 우리 선거 지형이기 때문에 중도심의 표심을 어떻게 중도층의 표심을 잡을지 그게 좀 각 당에서 또 고민 지점이실 것 같습니다. 아까 유세영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중에 윤심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또 윤심이 또 작동하고 있다라는 또 일각의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파면된 대통령이 무슨 낯으로 그 경선이나 이런 데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보통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은요. 국가의 큰 일이나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 정도의 한 말씀씩 나서서 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분은 그렇게 드뭅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탄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움직이겠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경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도 대선에서는 필패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거로 보고요. 다만 그동안의 그 뜨거운 열기들이 기대와 바램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태상 위원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혹시 지금 뭐 이런 문심 뭐 이런 게 작동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씩 한 거는 검찰의 조사를 또 버렸다가 또 다시 꺼집어내서 검찰 조사가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한마디씩 나온 거지 그냥 양산에서 조용히 살고 계시는 분 자꾸 이렇게 뭐 검찰에서 뭐가 이렇게 자꾸 또 일을 만들면 항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변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정치에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영배 헌법재판관도 의회 정치를 좀 질타하는 또 결정문에 또 내용도 있었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의회 정치가 정상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정상 작동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을 또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김성원 위원장님, 이 경선 룰이나 경선 방식 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뭐 이 경선 참여한 분들 여러 뭐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의견, 뭐 사견일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뭐 일단 경선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내의 당원들의 판단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보면은 그거는 표심으로 표출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공정하게 적합한 후보를 국민들한테 선보이느냐
이제 그것은 경선 과정서부터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가장 걱정하셔야 될 것은 당내에서 경선에 불복하면서 반발이 심하면 그만큼 국민들한테 실망으로 올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승복하는 모습으로 단합이 되면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정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그것도 성과로 가져가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이제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경선을 잘 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좀 깨끗한 경선이 치러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대선 출마 지금 선언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대선 과정에서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개헌안을 가지고 할 건가 이것을 가지고 당장의 경쟁을 하셔야 된다.